어느 날 조용한 마을에 들이닥친 낯선 손님들. 골목에는 주민들의 담소 대신 관광객이 난 소음과 카메라 셔터 소리로 가득합니다. 도대체 있을 수가 없어, 집에. 여기 반인데 너무 시끄러워. 저 멀리서 누군가 나를 찍고 있는 거야. 우리가 무슨 동물원의 원숭이냐. 밀려오는 관광객에 주민들은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고 있는데요. 기존의 필수 편의시설들이 사라지고 카페, 음식점이 많이 개발이 되고 지역민들이 이런 소음이라든지 쓰레기 막 이런 걸로 사생활 침해 때문에 불편함을 겪다 보니까 이제 계속 떠나가고. 우리나라는 관광 거버넌스가 관광진흥 개발 정책 외에는 없었어요. 지금 현재 있는 법도 관광진흥법이거든요. 지역 경제 활성화일까요? 아니면 관광 공해일까요? 일상 속으로 파고든 관광의 두 얼굴.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그 지역에 도대체 도움되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구조라고. 여기 관광지 아니거든요. 들어오셔서 우리 전통주택들이 모여있는 동네가 이런 모습이구나 보시는 건 좋은데 여기가 관광지가 아니라는 걸 아시고 들어오셔야 돼요. 세계 곳곳이 과잉 관광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불청객이 되어버린 관광객.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 봅니다. 푸른 바다와 맞닿은 가파른 해안 절벽 위 자그마한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은 작은 마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오래된 집과 좁은 골목, 낡은 담장이 옛마을의 정취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요. 낡은 담장에 그려진 아기자기한 벽화와 마을 너머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부산 흰여울 문화마을입니다. 아직은 뜨거운 한낮 햇볕에도 마을의 좁은 비탈길마다 관광객이 끝없이 올라옵니다. 관광객들은 마을 곳곳을 누비며 구경을 하고 사진도 찍는데요. 사진 찍을 거리도 많고 바다도 잘 보이는데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막바지여서 마지막으로 놀러 왔어요. 여기가 바다를 담기 이쁠 것 같아서. 흰여울 문화마을은 한국전쟁 당시 갈 곳 없던 피난민들이 가파른 절벽 위에 천막집을 지으면서 생겨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낙후된 마을을 떠나는 주민이 늘어나자 마을에서는 빈집을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저렴하게 임대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마을 빈집이 그때는 50% 됐으니까 이제 빈집에 예술가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 창작 활동도 하고 지역 사람들하고 자연스러운 문화 교류도 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오래된 마을은 마을 예술가들의 손길로 아기자기한 감성을 더하게 됐고요. 특유의 분위기 덕분에 영화 촬영지로도 입소문이 났습니다. 마을 곳곳이 SNS 사진 명소로 알려지면서 몇 년 사이 관광객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마을이 살아났다는 기쁨도 잠시, 마을 주민들은 밤낮 없이 집 앞을 지나는 관광객들의 소음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 앞에서 웅성웅성대는 그 소음이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잠시 시끄럽게 나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소곤소곤소곤 중얼중얼중얼 이 소리가 지속되면은 사람이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주말에는 흰여울길에 1층에 사시는 분들은 다른 데 가요. 견디기 힘드니까. 마을 주민과 예술가들이 어우러졌던 특유의 분위기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늘어나자 우후죽순 들어선 카페만 40여 곳. 지금도 새로운 카페가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전망 좋은 곳마다 카페가 비집고 들어오다 보니 주민들이 사는 집과 카페 건물 사이는 주먹 하나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 딱 붙어있는 일도 있습니다. 증축된 루프탑 카페도 늘면서 사생활 침해도 심각한데요.
이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던 단골 가게는 물론 주민들의 주거지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빈 공간이 없으니까 주택을 노리는 거죠. 카페 하시는 분들. 그러면은 집주인을 딱 수소문해서 연락을 받아요. 그러면 지금 월세 얼마 받고 있습니까? 내 2배 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작가들도 대부분 마을을 떠났습니다. 흰열 문화마을에서 5년간 활동했던 차우석 캘리그래피 작가는 지난 5월 마을을 떠나 새로운 곳에 터를 잡았는데요. 임대료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최소 2배 올랐어요. 최소 2배. 특별한 작가들 외에는 그달 살 걸 그달 마련하는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고정 비용이 올라가면 못하죠. 마을 곳곳에 예쁜 글귀를 남기며 함께 마을을 가꿔온 차우석 작가는 달라진 마을 분위기가 안타까운데요. 말 그대로 문화 마을이라면 좀 복합적이어야 되는데 거의 다 뭐 한 90%가 그냥 카페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는 쪽이죠. 또 지금 새 건물 털어서 나오는 것도 카페고. 그러니까 문화적 공간이 숨 쉴 수 있는 게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관광객으로 인한 불편이 커지고 임대료가 폭증하자 주민들 역시 마을을 떠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마을을 지켜온 주민들은 관광객이 몰려오면서 마을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없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안 그래도 남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다가 또 돌아가시고 나면 자녀들 집 팔아쁘지. 카페 사람들이 여기서 사는 건 아니거든. 돈 벌러 온 사람들이 사는 건 아니거든. 많이 아쉽지. 이웃이 없어지는가 그게 제일 아쉬워요. 이웃이 없어지니까. 최근 국내외 곳곳이 오버 투어리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버 투어리즘은 너무 많은 관광객이 몰려와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고 지역의 정치성마저 훼손되는 현상으로 과잉 관광이라고도 부릅니다. 과거에 비해서 확실하게 관광객 수가 늘어난 게 우선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여행이 굉장히 일상화되고 여행이라고 하는 공간의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딘가 관광을 갈 때는 약간은 무대화된 곳들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데를 많이 가다 보니까 나는 진짜 고유한 데를 가고 싶다라는 욕구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무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조금씩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주요 관광 명소를 둘러보는 여행에서 현지 일상의 삶을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생생하게 경험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실제 주거지에서 숙박할 수 있는 공유 숙박 플랫폼의 등장은 거주지와 관광지의 경계를 무너뜨린 대표적 요인으로 꼽힙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플랫폼이 나오기 시작한 게 2010년대 초반이죠. 2011년 이런 때인데 이제 그러면서 관광지라고 특정했던 명동, 뭐 남대문 이런 지역에서 사실 연희, 연남, 북촌, 서촌 이런 데까지 일반 주택이 전부 관광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서 주거지의 관광지화 현상이 공유 숙박하고 함께 일어난 것 같아요. 관광객이 많이 올수록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지만 관광지가 주민들의 실제 주거지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관광객으로 인한 이익은 일부 상인이나 외부 투자자에게 집중되고 대부분의 주민은 평온한 일상을 침범당하거나 치솟는 임대료에 지역을 떠나게 되는데요. 마을이 관광지가 되면서 주민들이 내쫓긴다는 뜻의 투어리피케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관광객이 많아지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관광객이 많아졌는데 지역민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일자리가 는다거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거나 당연히 사람이 늘고 관광이 활성화되면 지역 입장에서 불편한 게 있을 건데 그만큼 지역의 편익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잘 보이지 않으니까 문제가 대두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낙산공원 성곽길에 위치한 이화마을. 지난 2006년부터 낙후된 마을 재생을 위한 도시예술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을 곳곳에 벽화가 그려졌습니다. 저기 보이는 벽화. 한 방송을 통해 마을 벽화가 유명세를 탄 이후 조용했던 마을은 내외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이기 시작했는데요.
몇 년 전 관광객으로 인한 불편을 참다 못한 주민이 계단에 그려진 그림을 지워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민들하고 관광객들하고 이제 말다툼이 생긴 거예요. 새벽까지 막 잠 못 자게 오고 떠드니까 아무도 그럴 거 아니에요. 시비가 붙으시냐. 하고 그 그림을 싹 지웠어요. 이제. 관광객의 발길은 이전보다 확실히 뜸해졌는데요. 마을이 조용해져서 좋다는 의견과 활기를 되찾길 바란다는 의견이 엇갈리며 주민 갈등만 남게 됐습니다. 나는 장사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은 거고, 또 가정집들은 뭐 지금 뭐 가정집들은 지금 얼마 없어. 지금 다, 응?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잖아. 가정 사람들은 뭐 이제 시끄럽다고 이제 그렇게 난리를 치고 이러니까 어떻게 맞는 건지 모르지. 관광산업은 대표적인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꼽힙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관광의 문제라는 것은 사실은 너무 많은 관광객이 오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너무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관리 정책이 없는 것, 도시의 관광 정책이 더 많이 더 빨리 성장하는 것만 있는 것이 문제고, 긍정적 영향은 더 강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 관광 정책의 패러다임에서는 관리라는 정책이 굉장히 부족했던 거죠. 관광이 현지인의 일상까지 파고들면서 과잉 관광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와 도시가 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세계 최초로 도시 입장료를 징수하기 시작했고요.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주요 명소의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예약제를 도입했습니다. 일본 오사카 역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세를 걷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만 644만 명의 관광객이 찾은 서울 북촌 한옥마을. 거주지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곳곳에 세워져 있지만 워낙 많은 사람이 오가는 탓에 조용할 새가 없습니다. 한옥 숙박시설도 늘어나면서 밤이나 이른 새벽까지 관광객이 끄는 여행 가방 소리가 끊이지 않는데요. 너무 힘들죠, 우리. 내가 그거 막아놨잖아, 저 못 들어오게. 저렇게 해놔도 올라와. 호기심 많아가지고. 도대체 있을 수가 없어, 집에. 여기 방인데 너무 시끄러워. 주민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해 북촌 한옥마을의 인구는 10년 새 27.6%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발소 하나가 없고 목욕탕이 하나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 뭐 시장도 하나도 없어. 약국도 하나도 없어. 병원도 하나도 없어. 이러니까 살기가 자꾸 불편하니까 그게 떠나는 것이지. 북촌 한옥마을은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관광 허용 시간을 도입했습니다. 관광 허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지만 해질 무렵에도 여전히 많은 관광객이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관광 허용 시간을 지키지 않는 관광객에게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종로구는 북촌 한옥마을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인데요. 종로구는 북촌 한옥마을 주거지역을 레드존으로 지정하고 허용 시간을 넘겨 통행하는 관광객에게 내년 3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훨씬 낫겠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라와, 이 시간에. 그러니까 막으면 좀 낫죠. 주민은 표차를 만들어갖고 주민들 표차를 검사하고 바리케이트 치겠다고 말하고 또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세상에. 그건 아니고. 국내에서 이른바 관광객 통금이 처음 이루어지는 만큼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요. 물리적으로 통행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관광객과 주민 그리고 한옥 숙박객을 어떻게 구분할지도 과제입니다. 종로구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요것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그 몇몇 케이스라도 어떤 과태료 부분이 집행돼 나간다면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행위를 여기서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는다는 것과 요게 과태료가 나오는 부분이다. 요게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그럼 할까 말까 과태료 부과된 사람도 있다는데 이것은 조금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관광객을 막을 수 없다면 관광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일부는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동네 앞에 어떤 배기가스 많이 배출하는 공장이 들어왔는데 도저히 우리 이익이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저 공장을 치우라고 하는 거예요. 공장이 집전장치도 잘 달고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 실제로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상당수가 지역민도 고용이 되고 세금도 지자체에 많이 낸다라고 하면 합의 지점이 보일 것 같잖아요. 관광객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 내 월급이 늘어나는가 아니면 우리 동네에 무슨 어떤 복지 정책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가라는 직접 효과에 대한 연결을 못 짓거든요. 저는 그거를 지어주는 게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록달록 네모 반듯한 주택이 언덕마을에 옹기종기 모여 동화 같은 풍경을 자아내는 부산 감천 문화마을. 지난 2009년 쇠퇴하던 마을을 살리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인 감천 문화마을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지금은 매년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을 만큼 부산의 필수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인위적인 느낌이 아니고 약간 좀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져서 오히려 더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나지 않나. 네. 이곳 역시 주민들의 실제 생활 터전이 관광지가 되다 보니 소음, 교통, 쓰레기 등 많은 문제를 겪었는데요. 하지만 관광객으로 발생한 수익은 일부 상인에게 집중되며 대부분의 주민은 고통만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에 지자체는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단은 감천문화마을의 그 매력을 잃지 않도록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떠나지 않도록 이제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마을 분위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개발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입점이나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고 건축물의 높이나 용도 등을 엄격히 관리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관광객으로 인한 수익이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이 수익금을 지금은 한 40% 정도는 우리가 환원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마을 곳곳에는 주민협의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한 개로 시작된 마을 업장은 기념품 가게, 어묵집, 빵집 등 10여 개로 늘어났는데요. 이곳에서 나온 수익은 골목 정비, 주거 환경 개선 등에 사용하고 있고 상품권 등의 형태로 마을 주민들에게 직접 환원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추석 때에 한 집에 3,000세대 냉기되는 세대를 우리가 지금 3만 원씩 지금 상품권을 온누리 상품권을 지금 분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하고 있으면 지금 그 한 집에 받는 거는 금액이 3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한 3천 몇백 세가 이루어지다면은 한 1억 원 정도가 이번에도. 주민들은 마을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문화 해설사로 활약하는데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젊은 친구들 하나라도 잡기 위해서 일거리 창출을 해서 이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가 이제 직원을 채용할 때도 우선적으로 이 지역 주민부터 우선 채용을 하고. 사업장 수익으로 마을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목욕탕, 빨래방 등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관광객으로 인한 불편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관광객이 마을을 살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민들도 뭐 시끄러워도 이제 사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보기도 좋고 뭐 안 들어온 것보다. 그 사람 구경한다고 써 있잖아. 뭐 나라에 사람이 많이 오니까
우리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이 더 많아. 부산 사하구청은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을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 또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시기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다시 재투자하고자 입장료를 조금 받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뭐 문화재를 지정한다든지 관광지 지정이나 관광특구 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장단점을 검토해보고 관광 홍수 시대, 숫자로 보이는 경제적 지표보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상생할 수 있는 적극적인 관리 정책이 필요한데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거를 계속 지향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지역민들에 대한 행복 아닐까요? 지역민들을 위해서 소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세수를 창출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지금 오버투어리즘 지역을 보면은 관광객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피해를 받고 있고 굉장히 불만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는 면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관광이 활성화되려면은 그 지역의 관광객과 지역민이 함께 상생하고 행복해야 되고 그러한 지점을 찾아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즐겁게 찾은 여행지가 누군가에겐 소중한 삶의 터전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행을 선택하고 여행자가 될 때, 내가 이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의 여행이 어떻게 느껴질까를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선택과 나의 태도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그런 좀 사려 깊은 존중하는 여행자가 된다면 서로가 서로를 환대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